우리 경찰 수험생 여러분, 오늘 갑작스럽게 지금 고민 상담소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촬영하게 됐는데 말 그대로 진짜 갑작스럽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동기가 제가 요즘에 지금 상담을 계속 하고 있는데 상담하는 친구들의 내용이 좀 질문하는 내용이 대부분 또 비슷해요. 비슷하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여러분도 아시지만 상담을 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밀려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서 대부분의 질문이 비슷한데 지금 질문 계속 상담 기다리는 친구들한테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라 할 수만 없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좀 공통되는 질문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일단 이 시간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알려주고 그러고 나서 또 개인적으로 제가 전화를 계속 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할 건데 우리 지난번에도 그 현장에서 우리 대면 상담하는 친구들도 제가 강의실 한번 모여가지고 대면 상담하고 나서도 계속 상담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지금 온라인 상담 쪽도 지금 제가 계속 전화를 하고는 있는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전화 상담 저랑 해본 친구는 알 거예요. 제가 오래 한 친구들 막 1시간, 2시간도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런 친구들하고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 친구들을 내가 언젠가는 계속 전화를 하긴 할 건데 보니까 질문하는 내용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같이 좀 일단 급한 친구들은 요 상담을 보고 일단 대본 내용이 비슷하니까 그걸 보고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 물론 그 후로도 제가 지금 계속 상담 목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들 전화를 계속 할 겁니다. 그래서 대면 상담이나 이 그 온라인 상담을 계속 제가 진행을 할 건데 우선 오늘 나오는 것은 많은 학생들에게 공통되는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도 좀 러프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참고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취지를 아시고 일단 제 상담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한번 보시고 그러면 미리 질문 내가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상담에서 나오는구나 라고 하면 미리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서 이걸 했고요. 이게 갑자기 급하게 있기 때문에 뭐 준비라든지 뭐 한 것도 없고 저도 미리 대본을 짜가지고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여러분한테 바로 그냥 여러분이 그냥 궁금해하는 거 바로 답하고 싶어가지고 이런 갑작스럽게 지금 만들었으니까 물론 갑작스럽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모르는 친구도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선 오늘 상담한 친구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고 혹시 또 질문인 게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좀 올려주시면 그럼 그거 가지고 또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담을 하다가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오늘도 대면 상담할 때도 그랬고 또 그저께도 제가 전화 상담한 친구도 그랬는데 상담하다가 우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제가 오늘도 아까 대면 상담하다가 아까 한 친구가 울었고 며칠 전에도 제가 전화 상담하는데 울더라고요. 그 우는 느낌은 제가 그 상담하다가 그걸 보고 마음이 좀 되게 안 좋았어요. 제가 공부를 대신해 줄 수 있으면 해주겠는데 제가 왜 우는지 그 느낌은 알거든요. 저도 공부를 해봤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사실 이게 잘 안 되죠. 쉽지가 않고. 그리고 내가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지금 오늘도 지금 미리 이제 급하게 혹시 질문할 거 올려보라고 했더니 지금 여기에도 보통 지금 보니까 몇 친구는 이런 말도 있네. 우리 한 친구도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뭔가 항상 부족하다는 느낌만 들고 밑 빠진 항아리에 물 붓는 느낌만 들어요. 여기서 공부 방법을 바꾸기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하고 또 한 친구도 점수도 잘 안 나오고 남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들만큼 열심히 할 체력도 자신감도 없는데 점점 학원에서 도망치게 되네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오늘도 한 친구도 이 노량진에서 사육심이어가지고 혼자 울고 그랬다고 남자친구인데 남학생이 눈물을 흘릴 정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근데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게 그래서 힘든 것 같아요. 공부는 쉽게 되지 않습니다. 이게 공부를 해서 아무나 될 것 같으면 이게 사실 누가 시험이 어렵다고 하겠어요. 근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하나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수험생 중에 힘들지 않은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장담을 하는데 저도 사법고시를 1차를 7개월 만에 합격했느니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들이 야, 저 사람은 머리도 엄청 좋고 그런가 보다.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랬죠. 제가 하루에 잠을 한두 시간 자면서 한 달을 버티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것을 잘 이겨내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이 힘든 과정에서 모두가 힘드는데 옆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는 저 친구는 하나도 힘들지 않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 친구도 힘들어요. 근데 저 친구는 이겨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지 그냥 힘들지 않아서 그냥 나는 그냥 편하게 공부를 하고 그런 느낌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해서 너무 그냥 좌절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경찰 공부는 제가 장담을 하는데 하면 다 됩니다. 우리 수험생들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번에도 이번에 우리 합격한 친구들도 체육으로 대학을 들어간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도 고득점을 합격했고, 제가 가끔 수업 시간 하는 친구 있죠. 운동 사범을 하다가 그냥 정말 운동만 했던 친구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가 이번에 굉장히 좋은 점수를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럼 그런 친구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러냐? 공부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근데 법과목을 해가지고 점수를 90 몇 점씩 받아가면서 합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면 잘 돼요. 근데 공부를 하다 보면 힘들어서 슬럼프에 빠지게 되고, 이 심적으로 굉장히 갈등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어서 좌절하기도 하고, 책상에 앉아있긴 한데 이게 공부를 하는 건지 책상에 앉아서 조는 건지 딴 생각을 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마음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10시간을 공부를 했는데 공부가 된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이제 성적이 안 좋게 나와요. 그래서 열심히만 하면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그래서 믿으시고, 나는 안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경찰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안 될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국어 개념조차도 잘 모르는 친구도 합격해서 들어간 걸 제가 봤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면서 하나 느낀 거 있습니다. 너는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친구 합격해서 오는 걸 보고, 야, 정말 경찰 시험에 안 될 사람은 없구나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내시고, 무조건 됩니다. 다만 먼저 되고 늦게 되는 사람이 차이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조금 힘든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친구와 힘든데 그거를 좀 억지로라도 잘 이겨내는 친구가 있을 뿐이기 때문에 좀 잘 참고 이겨냈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힘들 때 자꾸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내가 경찰이 돼서 어떤 생활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꿈도 좀 생각해 보시고, 부모님도 생각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조금 잡으세요. 그러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합격한 사람 중에 내가 합격할 거라고 장담하고 합격한 사람 많지 않아요. 발표 나기 전까지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마음 잘 잡으시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2단계가 다음 주에 있잖아요. 그래서 2단계 공부 방법 알려도 물어본 친구도 좀 있어서 제가 2단계 공부 방법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좀 진행을 할게요. 이제 앞으로 2단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1단계를 공부하면서 그동안 진도별로 쭉 공부를 했잖아요. 2단계부터는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입니다. 다만 1단계 때 나왔던 게 2단계 때 안 나올 수가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여러분 2단계를 공부할 때 2단계 문제를 물론 우리가 모의고사로 보지만, 여러분이 공부할 때는 한 문제 한 문제를 푸세요. 이 진도별 공부했던 것처럼. 첫 번째 문제가 죄형법정주의에서 만약에 소급표금지 원칙이 나왔다 그러면 그 소급표금지 원칙 한 문제를 가지고 해결될 때까지는 다음 문제로 넘어가지 마세요. 그리고 소급표금지 원칙을 내가 이 문제를 완전히 내가 정말 씹어먹을 정도로 확실하게 알았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시험에 나오면 내가 안 틀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뭘 하나 보시냐면, 우리 1단계 때 소급표금지 원칙 관련해서 나왔던 내용들이 있죠. 그걸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소급표금지 원칙을 2단계에서 몇 번 풀면서 1단계에서 봤던 소급표금지 원칙을 복습할 수 있어요. 누적 복습이라고 해서 1단계 했던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지는 마시고, 2단계 때 나왔던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와 관련된 것만 한번 1단계 가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1단계 공부했던 것을 2단계 가면서 한 번 더 복습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복습이 돼요. 그리고 공부했던 걸 안 틀릴 수 있게 되니까 2단계 때는 그렇게 나가시고, 그다음에 전범위 모의고사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주제가 하루에 40개 주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날 그 40개 주제를 내가 공부한다고 생각하세요. 거기에 안 나오는 것들을 내가 따로 공부하는 거는 여유가 되는 사람만 하시고, 기본적으로는 오늘 나온 40개 주제만 내가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정신청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재정신청 문제를 오늘 보고, 그와 관련된 1단계에서 봤던 거 한번 보고,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그 문제에서는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꼭 항상 똑같지만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요. 문제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공부를 하게 되면 그게 실력이 안 늘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에서 설문 하나하나를 내가 아는지, 이게 시험에 나왔을 때 과연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이걸 보면 이 고민을 해야지 여기서 답이 몇 번이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문제를 OX 문제 풀듯이 그렇게 푸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문제 한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러고 넘어갔을 때 그게 여러분한테 이제 공부가 되고 실력이 향상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모의고사라고 해서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제가 계속 얘기하죠. 점수 낮아도 괜찮아요. 모의고사에서 50점 맞은 친구가 실제 시험 가서 90점 이상 맞는 친구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느냐?
모의고사에서 틀리는 것은 내가 시험장에 가서 틀릴 걸 미리 틀리는 거예요. 그럼 그 틀리는 것을 내가 안 틀리도록만 만들어 놓으면 시험장에서 좋은 점수 나옵니다. 그러니까 2단계 모의고사 때 점수가 낮다고 해서 또 좌절하면 안 돼. 2단계 모의고사 낮으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모르는 걸 많이 찾아냈다라고 해서 오히려 좋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이걸 몰랐다면 시험장 가서 틀릴 건데 2단계 때 이걸 발견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한 예를 들면 여러분 몸이 아픈데 내가 몸이 많이 아픈데 그 몸이 아픈 것을 어디가 아픈지를 몰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나중에 중병이 걸려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럼 나중에 뒤늦게 후회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몸이 아프면 어디가 아픈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야 그 부분을 치료를 하고 그래야 나가서 뭐라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모의고사 보는 건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발견하는 거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지금 신체 검사를 하는 단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빨리 찾아가지고 그걸 빨리 복습을 하시면 실제 시험 가서 점수가 나옵니다. 실제 우리 문제풀이가 학생들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라고 나온 이유가 다른 거 없어요. 저는 문제를 가능하면 여러분 틀리게 문제를 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 제가 여러분한테 그냥 내가 용기를 주기 위해서 문제 답을 금방 보게, 답이 눈에 딱 보이게 문제를 내주면 여러분이 그 문제를 푸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시험이 아니잖아. 근데 내가 문제에서 90점 맞으면 뭐예요? 시험장 가서 60점 맞아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은 제가 여러분이 약한 부분을 콕콕 집어줄 거예요. 그럼 내가 공부를 하다가 약한 부분이 나타나면 그 부분을 빨리 찾아서 내가 이거 시험에 가서 틀릴 뻔했는데 여기서 발견했어요.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문제 풀이 때는 중요한 것만 내요. 근데 그 중요한 걸 틀린다는 얘기는 이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건데 이 시험장 가서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중요한 거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미리 자기가 약점을 미리 찾아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집 보는 것보다 문제풀이가 훨씬 낫다고 하는 이유는 문제풀이 때는 기출문제 중에 중요한 기출문제만 골라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또 여러분이 약한 부분이 어딘지 알려주기 위해서 문제를 적정하게 제가 조합을 해가지고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2단계를 많이 보다 보면 기출문제를 단순 해독하는 것보다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그 2단계 문제풀이 볼 때 기출문제집도 풀어보는 게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풀어보면 좋죠. 나쁠 건 없어요. 근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는 문제풀이 때 나왔던 걸 내가 확실히 마스터를 했다라고 생각하면 기출문제집 풀어보는 건 좋아요. 근데 2단계 문제 나온 것도 내가 지금 헷갈리고 있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기출문제집을 보는 것은 그건 오히려 악영향이 돼요. 차라리 지금 중요한 걸 내가 먼저 알고 덜 중요한 걸 공부하는 게 우선순위니까 중요한 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걸 하세요. 그게 여러분이 문제풀이 때 제일 효과를 많이 높이는 방법이에요. 2단계만 잘 따라가도 여러분 90점 이상 무조건 나와. 아니 오히려 수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2단계를 잘 못하면서 거기서 기출문제집을 또 보겠다고 2단계를 대충 보고 기출문제집을 보면 그게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능하면 2단계만 집중해가지고 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거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 지금 우선 질문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부터 일단 제가 좀 할게요. 2단계 풀 때 적정 시간이 몇 분인가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면 지금 2단계 와서요. 제가 2단계 때 10분 더 주죠, 시간. 왜 10분을 더 주냐면 지금은 시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2단계 모의고사를 볼 때 제가 여러분 입장이라면 시간 굳이 안 재고 공부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공부를 그렇게 했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기는 봐요. 왜 모의고사를 보는 이유는 전범위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근데 전범위로 공부를 해야 내가 약한 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근데 시간을 안 재는 이유는 시간을 재게 되면 내가 문제를 푸는데 정신이 없지 공부를 안 하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를 풀면서 자기가 느꼈던 느낌이 있거든요. 내가 어느 걸 헷갈리고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걸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그걸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효과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을 내면 구애받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한테 이제 연습을 시킨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시간을 좀 주지만 제가 10분을 더 주라고 하는 이유는 시간 구애받지 말고 충분히 문제를 풀어라. 그거는 답을 찾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취지예요.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내가 이 설문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체킹하라.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확인하는 공부를 하시는 게 2단계 모의고사예요. 실제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재서 푸는 건 3단계 가서 시간을 이제 꼭 푸세요. 시간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 가끔가다 볼 때 있잖아요. 전범위 모의고사 이렇게 뭐 중간에 보는 거. 그런 거일 때는 시간 한번 재보세요. 그때는 한번 체킹하는 느낌이야. 내가 푸는데 시간이 모자라는지. 근데 제가 장담을 하는데 여러분이 2단계를 제대로 공부하잖아요. 그럼 실제 시험 가서 시간 남습니다. 시간이 저절로 남게 돼요. 시간이 여러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다 뭐냐면 설문을 읽으면서 답을 못 찾으니까 계속 설문을 읽는 거예요. 설문을 읽어도 어디가 틀리게 나온지를 모르니까 다 읽어봐야 되고 이게 뭘 물어보는지를 모르니까
계속 읽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내가 이 문제를 사실 문제를 전부 다 내가 정확하게 내가 아는지를 체킹할 수 있을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을 가지고 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그 다음에 약점 같은 거 찾아내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시간은 충분히 써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형사법 1차에서 많이 틀렸는데 경찰학처럼 어렵더라. 1단계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기출책 기본서보다는 1, 2단계 때 나온 것만 잘 정리해도 될지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도 있죠. 뭐 기출문제집도 보고 2단 문제풀이도 하고 기본서도 봐야 되나요? 그래. 아니, 다 보면 제일 좋죠. 이게 봐서 나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기출문제집 보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그게 이제 뭐 왜곡이 돼가지고 자꾸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기출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중요한 게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를 공부를 하는 게 우리가 목표고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우리 목표인 거예요. 다만 기출문제를 공부하는 방법이 기출문제집이라는 형태로 공부를 해야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출문제를 우리가 실제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풀어보든 기본서를 보든 통해서 봐서 기출문제들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세우면 돼요. 근데 기출문제집이 한 3, 4회도까지는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처음에 기출문제를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은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특히 기출문제를 많이 봐야 이게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기출문제집을 한 3, 4회도 정도는 하시는 게 꼭 필요해요. 근데 그걸 해놓으면 이제 기출문제가 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출문제집을 10회독, 20회독에도 여러분 점수가 잘 안 나와요. 공부가 오래된 친구들은 기출문제집을 회독을 반복하는 것은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출문제집 효과가 있는 건 공부한 지 얼마 안 되는 친구들이에요. 그럼 공부가 오래된 친구들은 단순 기출문제집 회독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왜 이 기출문제를 풀면 다 아는데 시험 가서 틀리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왜냐? 깨닫는 게 없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 공부가 오래된 친구들은 다 눈에 보여. 그러니까 다 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가 안 돼요. 왜냐면 이거 보면 답이 딱 보이니까. 우리가 공부는 내가 모르는 걸 빨리 찾아내야 이게 공부가 되는 건데 모르는 걸 찾아낼 수 없으면 공부가 안 돼요.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모르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공부가 오래된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도 그걸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눈에 익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되냐? 기출문제를 집에서 기출문제를 뽑아가지고 다시 조합을 해가지고 풀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도 헷갈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문제 풀이 때는 1, 2단계 문제 풀이가 중요하다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1, 2단계 문제 풀이가 다 기출문제집에 있는 기출문제를 뽑아다가 만든 문제예요. 그럼 우리는 문제 풀이 때 기출문제를 안 하는 겁니까? 아니, 중요한 기출문제를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풀이 때 중요한 기출문제를 먼저 하고 이게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기출문제집 가서 좀 지엽적인 기출문제도 또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잖아. 만약에 내가 1, 2단계 나온 중요한 기출문제도 몰라. 근데 기출문제집을 가가지고 그 기출문제집을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걸 다 본다. 우선순위가 잘못됐잖아요. 일단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을 먼저 보고 이게 마스터가 되면 여유가 있을 때 더 본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풀이 때는 기출문제집에 있는 것 중에 중요하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들만 뽑아놓은 게 1, 2단계다. 그럼 사실상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봐야 될 건 이거다라는 걸 하셔야 돼요. 그리고 1, 2단계 때 안 나온 거는 출제 가능성이 아주 낮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출제 가능성이 그래도 있는 것들을 뽑아서 주는데 그걸 보실 거예요? 아니면 출제 가능성이 있고 없고를 다 모아놓은 기출문제집을 보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출제 가능성이 높은 걸 모아놓은 것이 요걸 보고 출제 가능성이 아주 적은 건 빼버리는 게 훨씬 공부 방법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1, 2단계를 우선적으로 하세요. 1, 2단계 기출문제를 하고 나는 이 문제는 절대 안 틀리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 기출문제를 가면서 한번 쭉 다시 한번 풀어봐요. 그럼 그때 중요한 건 다 풀릴 거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만약에 중요한 게 안 풀렸다. 그럼 1, 2단계가 마스터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럼 다시 공부하고. 근데 이게 다 되면 이제 기출문제 좀 지엽적인 게 좀 풀어보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최불자인데 타학원에서 형사법을 신광훈 교수님으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1단계는 다 들었는데 2, 3단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따라가면 좋을지 타학원 수험생 입장에서 이해 쉽게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했네요. 다른 학원에서 왔었지만 그래도 최불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금방 얘기한 것처럼 문제풀이를 따라오시려면요. 1단계와 2단계에 나왔던 설문들을 그걸 여러분이 씹어 드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제가 문제풀이 설명할 때 여러분 잘 보시면 다른 선생님들하고 다른 점이 있죠. 다른 선생님들은 문제풀이 때 답을 가르쳐 주죠. 저는 문제를 풀어드리죠.
이 설문이 왜 맞는지, 왜 틀린지를 이해를 시켜주죠. 근데 그게 이해를 어떻게 시켜주냐면 여러분이 아래에 대한 기본기를 가지고 끌어와서 그 기본기를 가지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걸 설명해 주죠. 그리고 또 뭐 합니까? 그거하고 헷갈릴 만한 것도 비교해 주죠. 제가 문제풀이를 들으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제 공부 좀 오래된 친구들은 문제풀이 교재를 사다가 문제풀이만 혼자 푸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게 좀 걱정이 돼요. 왜 걱정이 되냐면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을 푸는 거나 문제풀이 교재를 보는 거나 나중에 보면 똑같은 효과예요. 공부가 오래된 친구들은. 왜냐면 다 봤던 설문이니까. 근데 우리가 잡아내야 될 건 뭐냐면 그 기출문제에 나온 설문을 보고 내가 어디를 헷갈리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뭘 아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그거는 내가 그 문제를 보고 이 문제가 왜 이 답이 이렇게 되는지도 알아야 돼. 그리고 이 문제하고 자주 헷갈리는 게 뭔지도 같이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많이 공부하는 거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집행방해가 필요 없다. 근데 위계항공집방해는 공무집행방해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헷갈리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공부할 때 공직방해를 공부할 때도 위계공직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위계공직 공부할 때도 공직방해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걸 다 찝어드리죠. 제가 그래서 설명을 여러분한테 많이 해드려요. 왜 설명을 많이 해드리냐면 문제풀이 교재에 있는 문제만 알아낸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요즘 시험 보시면 알죠? 지금 제가 이게 사전 지문도 하나 받았는데 승진 공부하시는 친구인데 이 승진 공부하는 친구가 실제로 형사법을 우리 옛날에 시험 공부할 때 하나 틀렸었답니다. 하나 틀려가지고 합격을 했었는데 지금 나온 우리 순경 기출을 봤더니 못 풀겠더래요. 너무 어려워서. 여러분이 지금 시험이 쉽다라고 하지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 많죠. 지금 실제로 지금 그 당시에 우리 전에 합격해서 들어갔던 친구가 문제를 하나 틀렸던 친구가 지금 시험이 더 어렵다고 평을 올려놨더라고요. 왜 이렇게 시험이 어려워졌냐고. 그 어렵다고 하면 여러분이 조금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니 뭐 내가 봤을 땐 시험 되게 쉽던데. 중요한 거는 점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가 중요해요. 요즘에 여러분 쉽게 느끼는 이유는 다른 한 가지예요. 많이 봤던 설문이 나온다. 이게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많이 나오는 설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다 헷갈려서 틀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할 때는 설문을 보고 그 설문의 답을 딱딱 체킹하는 공부를 하면 안 돼요. 헷갈리지 않게 잡아야 돼요. 그럼 우리 했던 거 있잖아. 우리가 수사기관 앞에서 참고인이나 피의자가 어떤 말을 하면 아무 죄도 안 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어요. 하여튼 수사기관 앞에서 거짓말하는 건 절대 죄가 되지 않는다. 딱 하나 빼고 그 하나가 제가 죽였습니다라고 허위 자백했을 때 그것만 죄가 된다고 그래.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 그걸 공부할 때 범인인lik지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아 그럼 제가 죽였습니다만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풀어. 근데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참고인이 제가 죽였다고 허위 자백을 하면 위계항공직방해가 된다.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기출문제지만 풀면 어떻게 하냐. 된다라고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시험에는 된다라고 나오는데 죄명이 바뀌었어요. 그럼 틀리고 나온단 말이에요. 공부가 기출문제집을 단순 해독하는 것은 이런 함정이 계속 빠져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많이 봤던 설문이라서 쉽게는 느껴지는데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문제풀이에 나온 그 설문들을 하나하나 씹어 먹어야 돼요. 그냥 답을 이건 이거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제가 효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기출문제집 해독하고 다를 게 하나가 없어요. 문제를 보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고 이 설문과 헷갈린 설문이 어떤 설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시험에도 어떻게 나올 수 있다는 걸 알고 넘어가야 그 문제를 안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꼭 하시도록 노력하시고 그래서 제가 하는 설명을 꼭 들으시고 여러분이 공부할 때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스스로 공부를 해봐요. 이게 문제의 답을 찾을 때 신쌤이 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요렇게 설명을 해서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내줬어. 그럼 나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 그게 되면 여러분이 그 설문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답은 보이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는 잘 설명이 안 돼. 이거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시험장 가서 헷갈리고 딱 나올 수 있게 좋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 시험장 요즘 갔다 오면 교수님 참 95점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채점을 보니까 80점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헷갈리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헷갈리는 걸 잡아내는 거니까 제가 문제 풀이 때 설명하는 것만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으면 돼. 그럼 여러분 수석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렇게만 2단계를 잘 따라오시면 되고 또 질문 올라왔네. 2단계 풀 때 시간 초과되더라도 지문 파악이 더 중요한가? 당연해요. 제가 시간 때문에 문제를 대충 풀지 마시고 설문 하나하나를 내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제가 10분 더 드리는 거야.
10분을 형사법 하나만 가지고 10분을 더 들이면 여러분 설문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문 하나를 잘 읽어가면서 내가 이 설문을 정말 아는지 모르는지 이걸 파악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 공부에 도움이 돼요. 1단계하고 2단계, 1단계가 벌써 지나버렸는데 저걸 질문하는 친구가 있네. 1단계는 진도별이에요. 그리고 2단계는 전범이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진도별로도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고 전범위로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도별로 공부를 할 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범인인식제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죄하고 헷갈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전범위로 풀게 되면 거기서 헷갈린 걸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진도별로 하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전범입니다. 그래서 1, 2단계가 진도별 전범위로 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대신에 형사법이 양이 좀 많잖아요. 제가 기출문제 중에 출제 가능성이 있는 것만 뽑았는데도 1단계나 2단계 한 번에 이걸 다 못해요. 여러분도 알지만 10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10회 동안 해봐야 400문제인데 그 문제 안에 시험에 나올 걸 다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단계와 2단계 이렇게 배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1단계, 2단계를 배우시면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전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걸 다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형사법의 경우 꼼꼼히 공부하려다 보니 4시간 강의를 8시간 걸린다. 문제 풀 때 원리를 전부 알고 있어서 대부분 맞추긴 한데 절대도 시간 부족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지금 이 친구가 지금 여러분한테 암시하는 게 있어요. 지금 이 친구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죠. 근데 그 뒷 얘기 나오죠. 문제는 다 풀린다고 하죠. 대부분 다 맞춘대요. 왜? 원리를 아니까. 그러니까 꼼꼼하게 다 하니까. 다 알아요. 이제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왜 오래 걸릴까요? 문제를 다 푸는데. 이거는 공부 기간의 문제예요. 회독의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가 지금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지식을 막 습득을 했어요. 그 지식을 습득을 해가지고 그 습득을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여러분도 공식을 하나 외우고 나면 그 공식을 가지고 외워서 적용할 때 처음에는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내 것이 완전히 이제 공식이 이제 적용하는 게 연습이 되면 금방금방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 친구는 이 방법을 포기하면 안 돼요. 계속 이대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래야 내가 공부를 해도 내가 뭘 모르는지도 알고 그 다음에 몰랐던 것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다음에 안 틀리게 돼요. 급하다고 해서 빨리 답만 보고 넘어가자. 그게 시간 낭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5시간 동안 기출문제를 회독을 했어. 하나도 안 틀렸어. 근데 시험에는 그걸 5개를 틀려. 이건 공부하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내가 공부했던 건 안 틀려야 되는 거야. 잘하고 있는 거예요. 대신에 지금은 회독이 좀 부족해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설문들이 아직 낯이 눈에 안 익으니까 그 설문들을 봤을 때 이 설문이 어떤 내용이라는 게 팍팍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래도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은 회독이 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걸 시간을 빨리 보내기 위해서 공부를 대충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꼼꼼하게 왜 죄가 되고 안 되는지는 꼭 하면서 하세요. 시간은 점점 저절로 빨라질 거예요. 여러분이 알면 알수록 문제 푸는 시간도 점점 줄어듭니다. 저도 고시 볼 때 제가 그 모의고사를 처음을 보러 갔을 때 제가 그 처음 모의고사 보러 갔을 때 제가 출제원을 욕을 하고 나왔어요. 우리 고시는 설문이 하나가 한 면에 2문제 들어가요. 그 정도로 설문이 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설문을 읽다가 반절밖에 못 읽었어요. 그 반절 문제 읽고 나서 내가 나오면서 욕을 했어요. 출제원 니들이 와서 문제 풀어봐라. 이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나는 읽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다 풀으라는 거야 이 시간 안에. 그랬거든요. 제가 한 모의고사를 한 대여섯 번 보고 나니까 딱 풀고 한 번 복습하니까 시간이 딱 맞더라고. 이거는 공부 양에 따라서 시간도 줄게 돼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 모르면 여러분이 헷갈리잖아. 내용이 정확하게 모르면 헷갈리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가 내 것이 확실히 되면 딱딱 집어져요. 답이 딱딱 보이기 때문에 이건 이래서 이거야. 이게 딱딱 바로바로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세요. 지금은 공부할 타이밍이지 지금은 시간 조절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시간 조절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지금 시간 조절한다고 해서 못 맞출 것을 맞출 수 있을까요? 지금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시간 조절한다고 해서 대충 넘어가면 이게 뭐 답이 나와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정확하게 아는 게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그걸로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문제 푸는 스킬 같은 거 조금 배우면 돼요. 어떻게 문제를 풀고 어떻게 답안지에 넘기고 틀리는 문제는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고 모르는 문제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래서 언제 이걸 체킹하고 이런 스킬적인 것만 조금만 나중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실력을 키워서 시간을 줄일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또 대학교 다니는데 OX만 한 상태이고
시간이 없는데 1단계 건너뛰어도 괜찮을지. 1단계 건너뛰면 안 돼요. 왜냐면 1단계하고 2단계가 지금 내용이 중복이 안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해야 돼요. 가능하면 다 하세요. 근데 정 안 되면 2단계를 하셔야 돼. 근데 2단계를 한다는 전제 조건은 뭐냐면 제가 2단계를 문제풀이 할 때 1단계 때 나왔던 걸 언급을 해드릴 거야. 왜냐면 복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단계 문제를 하나하나 풀면서 1단계에 나왔는데 2단계는 안 나왔지만 헷갈릴 만한 걸 다시 이렇게 찝어줄 거야. 만약 1단계를 안 들어오고 2단계를 들어오려면 그 찝어주는 걸 내가 들어서 알 수 있다면 내가 1단계를 거치진 않았지만 지금 신쌤이 말하는 저 내용이 뭐 저런 내용이 있지. 이렇게 2단계 안 나와도 그 듣고 알 수 있다면 1, 2단계 중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럼 2단계를 선택하세요. 그럼 2단계 때 1단계가 또 언급이 되니까. 근데 가능하면 만약에 그런 정도 실력 되면 그걸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안 되면 1, 2단계를 빨리 하세요. 1, 2단계를 빨리 하셔가지고 기출문제를 풀지 말고 차라리 기출문제를 풀 시간에 1, 2단계를 하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실력 높이는 훨씬 효과가 좋아. 기출문제하고 선택을 해야 된다면. 알겠죠? 물론 1, 2단계 하고 기출도 하면 그거 말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1, 2단계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데 장담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출을 풀면 문제를 잘 풀리는데 모의고사를 보면 점수가 안 나오고 지문이 안 읽혀요. 이 내용을 들으시면 공부가 된 친구들은 다 공감할 거예요. 기출을 풀면 다 풀리는데 모의고사 보면 점수가 안 나오고 실제 시험 가면 점수 안 나오고. 왜 그럴까요? 우선 첫 번째요. 기출문제는 푸는데 점수가 잘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안 나오는 친구들. 기출문제지 회독만 해서 그래요. 기출문제지 회독하면 여러분 이 기출문제 회독 한 4회독만 지나면요. 딱 보면 답이 보여요. 공부가 될까요?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을 100페이지를 읽었는데 집에 잠을 자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새로 배운 게 뭐가 있나? 새로 배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출문제 회독하면 된다라고 하는 말은 그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기출문제 회독을 제대로 하면 괜찮아. 저는 회독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회독을 하려면 제대로 하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게 제대로 하는 회독이냐? 기출문제 설문 하나를 꼼꼼하게 제대로 내가 아는지를 체킹하면서 공부하는 거. 그건 그 회독은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이건 답이 이거야. 이건 답이 이거야.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회독에서 실력 안 높아요. 안 올라가요. 만약에 여러분 기출문제 회독만 해갖고 성적이 나온다면 장수생은 없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1년만 공부해도 기출문제 10회독은 해. 근데 그 친구들이 기출문제 회독이 부족한가 봐. 그럼 제가 질문해요. 몇 회독 정도 했어? 그럼 그 친구들이 뭐냐면 지금 아마 작년 한 10회독 했는데 아니 지금까지 공부하는 동안에 총 몇 회독이나 했을 것 같아? 셀 수가 없죠. 뭐 30회독, 40회독, 50회독도 했겠죠. 그럼 지금 앞으로 얼마나 더 회독을 할 건데? 한 100회독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10회독하고 20회독 해도 30회독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데 거기서 회독을 더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런 착오에 빠지시면 안 돼. 기출문제를 회독하면 뭐가 좋냐면 안심이 돼, 안심이. 내 스스로 뭔가 아는 것 같으니까. 그냥 심적으로 안정만 되는 거야. 공부에는 도움이 안 돼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자기가 모르는 걸 찾아야 돼. 기출문제 회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걸 찾아서 그걸 보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봐가지고 어디가 아픈지 알고 거기를 치료를 받아야지 그냥 보약만 먹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서 거기를 보충을 해야지 똑같은 방법으로 기출문제 계속 해석해봐야 야, 몸이 아프니까 보약 먹자. 오히려 간이 더 나빠져요. 그게 안 좋은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회독하시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하실 때 기출문제를 단순 해독한 친구들은 모의고사에서 안 나와. 왜? 모의고사는 기출문제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다시 조합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헷갈려요. 또 기출문제집에서 잘 풀어. 모의고사도 점수가 잘 나와. 시험에 점수 안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도 굉장히 많죠. 왜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자, 이게 공부하는 방법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출문제집을 볼 때나 모의고사를 볼 때는 생각을 안 하죠. 왜냐면 답을 딱 보면 설문 보면 이건 답이 이거야. 이건 배임죄 맞아. 이건 횡령죄 아니야. 이렇게 풀어버리죠. 아무 생각을 안 하죠. 근데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어떻게 풀어요? 혹시나 출제원이 함정 팠을까봐 꼼꼼히 읽어봐요. 그리고 그 읽으면서 용어 하나하나를 체킹을 해봐. 그 체킹을 하다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만히 있어봐라. 이러면 이거 배임죄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배임죄가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내가 모의고사나 기출문제를 풀 때는 그런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실제 시험장 가서는 고민을 하다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뭐지? 내가 알았던 걸 잘못 알고 있나? 더더군다나 제대로 아는 친구는 이렇게 헷갈려도 다시 한번 기본기를 잡아가지고 공부를 하면, 이건 아니야. 이거 아는데, 단순하게 암기를 한 사람의 특징, 그냥 암기한 사람은 뭐가 특징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자신이 없다는 거야. 자신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 헷갈리면 동그라미가 세모로 바뀌어요. 제가 이런 설명하면 학생들이 이거 다 공감하더라고. 한 친구가 왔어. 이 문제를 틀렸다고 제 시험지를 저한테 가져와서 제가 시험 문제집 보면서 이렇게 쭉 하는데 문제를 하나 틀렸길래 이거 왜 틀렸어? 라고 했어요. 답이 3번인데 답을 1번으로 체크한 거야. 그러면 이게 틀린 것을 찾는 건데 답이 3번이고 답이 3번인데 우리 학생이 1번을 친구를 했다면 1번은 맞는 지문인데 이 친구는 틀렸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3번은 틀린 지문인데 이 친구는 맞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이 1번 문제는 이거 맞는 지문인데 왜 틀렸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얘기 첫 대답이 뭐예요? 저도 딱 봤을 때는 맞는 건 줄 알았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1번 설문을 맞는 걸로, 왜냐면 내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많이 봤던 설문이니까. 그래서 1번을 동그라미를 딱 채운 거야. 2번 갔더니 맞는 설문 동그라미 딱 했어. 근데 3번이 헷갈리는 거야, 이제. 그럼 3번이 헷갈리면 뭐가 돼요? 세모로 바뀌죠. 4번 딱 보니까 동그라미 됐어요. 근데 3번이 헷갈리면 여러분이 뭘 하냐면 다시 1번으로 올라가 봐요. 내가 아까 1번 맞다고 했는데 1번으로 다시 올라가. 암기한 친구들의 특징. 내가 아는 지식에 자신이 없어. 1번 설문 딱 보더니 아닌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1번이 세모로 바뀌어버려요. 동그라미로 봤던 거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1번하고 3번하고 둘 중에 두 개가 세모니까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 그래서 다행히 3번을 찍은 친구는 맞아. 1번 찍은 친구들은 틀려. 근데 그 3번 찍은 것을 찍어서 맞춘 친구들이 이렇게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합격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자기의 운에 맡긴 걸 가지고 다른 학생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거 1번 찍었으면 어떻게 돼요? 틀리는 거지. 그럼 1번 찍어서 틀린 친구하고 3번 찍어서 맞은 친구하고 실력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3번 찍어서 맞춘 친구가 다음에 그 문제가 막 혹시 나온다고 맞출 수 있을까요? 또 틀려요. 여러분이 시험장 가서 틀린 이유는 그거야. 왜냐? 잘 왜 죄가 되는지를 모르니까. 모르다 보면 다행히 설문 4개가 다 쉬웠으면 괜찮은데 하나만 어려운 게 나와버리면 자기가 암기했던 거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맞다고 했던 게 세모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틀리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출하고 모의고사에서 잘 맞췄는데 시험장 가서 틀리거나 이런 친구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 설문의 답을 찾지 마세요. 이건 배임죄야 이렇게 풀지 마시고 왜 배임죄가 된다고 설명을 해야 돼요. 본인한테. 그러면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셔야 돼. 제가 그랬잖아.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건 이거야 이렇게 안 풀어주죠. 당연히. 저는 한 번도 그렇게 풀지 않아요. 다 1번 이건 이래서 답이 이렇게 돼. 이렇게 설명해 드리잖아. 그럼 여러분도 문제를 풀 때 그렇게 문제를 푸시고 그렇게 공부를 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실수를 안 하고 시험장에 가서 어떻게 하나도 고득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차이가 기출문제집 풀 때하고 시험 문장 갔을 때의 차이예요. 그거만 좀 체킹을 하시면 돼요. 1차 대비로 1, 2단계 듣고 지금은 1단계 안 듣고 기본서 회독 중인데 2단계 바로 들어가도 될지 또 1단계 안 듣는 얘기 또 나오네. 1단계 들으셔야 돼. 1단계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 1단계하고 2단계 내용이 겹치지가 않기 때문에. 다만 어쩔 수 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한다면 2단계를 선택하셔야 돼. 다만 제가 2단계 선택하는 조건이 있죠. 제가 2단계를 할 때 1단계 했던 얘기를 한번 다시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그 1단계 언급한 거를 알아들을 수 있다면 알겠죠? 그 조건 갖고 하면 2단계 하시면 돼요. 2단계 틀린 문제나 헷갈린 문제만 발췌해서 해설 강의 듣고 나머지는 기본서 해독하면서 공부하려 하는데 이 방법이 좋을지 2단계를 쭉 다 듣는 게 좋을지 2단계를 풀어보고 헷갈린 문제만 발췌해서 해설 강의 듣는다고 하는데 저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학생들끼리. 야 강의만 들어서 되냐.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강의 듣지 말고 내가 공부해라.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다른 선생님 강의는 모르겠어요. 다른 선생님들은 설명을 많이 안 해주고 답을 찍어주니까. 근데 저는 여러분이 기본서를 읽는 것보다 제 강의 듣는 게 훨씬 효과가 좋아요. 아는 것도. 왜? 여러분이 답을 알아도 저는 왜 답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시켜주면서 설명을 해주잖아. 그리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관련된 것들을 같이 알려주잖아. 그래서 제 수업을 듣다 보면 기본기가 점점 탄탄해지고 배운 것뿐, 이 설문에 있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다른 것까지 같이 알게 되잖아. 그럼 여러분이 지금 내가 이 설문만 보면
1, 2단계 문제 나온 것만 알면 된다라고 하니까 그 문제만 갖다 놓고 문제만 푸시는 친구들이 있는데 전제가 있잖아요. 1, 2단계 나온 문제를 안 틀릴 수 있어야지 그 문제를 외워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출문제를 풀어도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 기출문제를 다 외워버린다고 맞추는 게 아니잖아. 지금 시험에 거의 다 최신 판례 빼고는 기출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럼 왜 100점을 못 맞아? 그 100점을 못 맞는 이유는 기출문제집을 풀어서 내가 봤던 문제인데 시험장 가서 못 풀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거를 내가 풀 수 있게 만들어야 돼. 그러려면 헷갈린 거 다 잡아야 되고 왜 그렇게 되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니까 가능하면 제 설명을 꼭 들으세요. 제 설명을 꼭 듣고 제가 설명한 걸 그대로 외워버려 차라리. 그럼 여러분 수석해. 그러니까 설명을 하는 방식을 여러분 입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그거 좀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에 기본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 아까 여러분이 헷갈린 거 골라서 오는 건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2단계를 이렇게 문제를 풀다 보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고 어려운 문제가 있어. 특히 맨날 나는 이 파트만 나오면 맨날 어려워. 그러면 그때는 기본서를 가셔서 그 파트를 공부를 꼼꼼하게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기본서로 봐서 보는 게 좋아. 근데 기본서를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쭉 회독하는 것은 아까 기출문제 회독에서 별로 효과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기본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회독해도 어떤 생각 들어요? 다 아는 건데 내가 왜 이걸 모르지? 왜 이걸 틀리지? 이 생각 든단 말이에요. 왜? 뭘 모르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 그러니까 단순 회독은 좋은 게 아니에요. 기본서를 갖고 회독한다면 만약에 제가 여러분 기본서를 꼭 회독해야 된다. 그럼 저는 이렇게 회독할 거예요. 기본서를 딱 보고 판례 나오면 첫 문장만 딱 보고 나머지 이건 내가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이 나는지 안 나는지 볼 거야. 어떤 설문을 보면 이 문장만 딱 보고 여기서 시험이 뭐가 나오고 뭐가 틀린지 이게 나는지 볼 거야. 그런 회독은 도움이 돼요. 근데 눈으로 쭉쭉 읽는 거는 그건 도움이 안 된다. 기출문제집도 기출문제를 보면서 정확하게 내가 꼼꼼히 생각해서 보는 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눈으로 쭉쭉 읽는 거는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기출문제 단순히 눈으로 읽는 거. 그건 안 됩니다. 그걸 하나 잘 해주시고 그것만 체킹하시면 여러분이 꼼꼼하게 헷갈리지 않게 할 수 있어요. 그거 좀 잘 해두시고 우리 사전 질문한 친구들 거에 보면 질문이 좀 많은데 이게 제가 어쨌든 여기 사전 질문한 친구들도 제가 전화 다시 다 할 겁니다. 할 건데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공통되는 것들을 좀 제가 골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박시연 학생 우리 시연 학생이 형소법하고 강문은 잘 나오는데 총론 점수가 잘 안 나온다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형사법도 형소법이 있고 형법 총론이 있고 형법 강론이 있는데 이 세 개 중에 잘하는 부분이 있고 약하는 부분이 꼭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 과목이 특징이 달라. 총론은 이해 과목이에요. 이해 과목. 학설 많이 나오고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총론을 공부하면서 암기 공부하시면요. 총론 공부 못해요. 강론도 우리 형법이기 때문에 강론도 이해를 해야 돼. 다만 여기는 암기도 많아. 강론에는 판례 단순히 판례만 딱 보면 답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 그래서 암기로 많이 해결할 수 있어요. 다만 강론에도 우리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하죠. 제3범죄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이해가 필요해. 근데 제3범죄 아니고 앞에 뭐 생명, 신체 관련 범죄 같은 건 그냥 거의 암기 과목이랑 비슷해. 왜냐하면 몇 번 보면 절대 안 틀리거든. 그러면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은요. 총론보다 강론이 강해요. 근데 이해를 잘하는 친구들은 강론보다 총론을 잘해요. 요게 조금 있어요. 형소법은 어떨까요? 형소법도 증거 파트, 특히 전문법칙 파트는 이해를 잘해야 돼. 근데 앞에 수사 파트 이쪽 파트는 암기야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여러분이 봐도 암기를 잘하는 친구들은 수사나 요 파트를 잘해. 근데 전문법칙을 잘 못해. 이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내가 어디가 약하다는 것은 내가 그쪽에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총론이 총론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형법 총론은 강론보다 이해만 되면 훨씬 쉬워요. 총론이 굉장히 쉽잖아요. 우리 여러분 학설 제가 형법 강의하면서 처음 형법 학설 강의할 때 학생들이 학설이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학설이 제일 쉽다고 그러잖아요. 왜 학설이 제일 쉽다고 그러냐? 학설은 이해만 제대로 하면 정말 쉽거든. 막 사기죄처럼 판례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학설 몇 개만 정확히 알아버리면 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고 오히려 쉽다는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기, 횡령, 배행한 판례가 굉장히 많고 그 판례 다 봐야 되니까 암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암기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강론 파트가 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형소법 파트에 그 수사 파트 앞에 있는 파트. 그러면 이제 이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가능하면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강조하는 방법 그 방법을 꼭 따르셔야 돼.
암기가 약한 친구들은 있잖아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제가 얘기했죠. 제가 맨날 강조하는 게 우리 시험은 기출문제를 공부를 해야 된다. 기출문제를 공부해야 합격한다. 그 기출문제를 공부한다는 개념은 기출문제를 많이 봐야 된다. 근데 기출문제를 많이 본다는 것은 기출문제집을 단순 해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기출문제를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게 우리가 잘 공부를 제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기출문제 나왔을 때 안 틀리게 하는 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암기를 해야 된다. 시험은 암기를 하지 않으면 절대 시험 합격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암기예요. 암기를 잘해야 시험에 합격하지 아무리 이해를 잘해놔도 암기를 못하면 합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암기야. 근데 제가 암기가 목표인데 왜 여러분을 이해를 시켜줘요? 이해를 시키는 이유는 이해하고 암기하는 사람과 이해를 하지 않고 암기하는 사람의 차이뿐이야. 암기를 잘해야 되는데 알고 암기하면 이게 남들 10번 할 때 난 3번만 하면 이게 내 것이 돼요. 암기를 그냥 이해를 안 하고 암기를 하면 남들 10번 할 때 나는 20번을 해야 돼요. 이게 공부량이 늘어나는 거고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여러분 공부량이라는 것을 착각하시는 게 몇 페이지를 배우냐가 공부량이 아니에요. 100페이지를 배워도 10페이지 배우는 것처럼 공부를 하게 되면 양을 줄이는 거고 50페이지를 배워도 200페이지 공부하는 것처럼 단순 암기를 해서 다 외우고 있으면 그게 양을 넓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공부는 제대로 공부를 해서 암기량을 줄이는 것이 공부량을 줄이는 거지 암기량을 늘리는 건 공부량을 늘리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해를 잘해야 암기를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해를 해야 돼. 근데 이해를 해서 안 되는 것들이 있어. 형소법에 있는 조문들 한번 생각해 봐요. 긴급체포 석방했을 때 즉시 보고하라고 돼 있고 검사는 30일이래. 뭐 적부심할 때 48시간 이내 뭐 신문하고 24시간에 결정하래. 그건 이해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48시간과 24시간은.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외워야 돼요. 그럼 우리 아까 암기가 약한 친구들은 뭘 해야 되냐면 암기를 하라고 하니까 오늘 하루 종일 이걸 읽고 머릿속에 외운다고 외우는 것은 암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암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그냥 되고 그냥 아무리 100번 써보세요. 그거 갖고 안 돼. 오늘 아무리 외워보세요. 오늘만 기억이 나.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다른 거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공부 또 해야 되잖아. 그럼 다른 공부하다 일주일에 보면 여기 기억이 안 나. 왜? 다른 걸 외웠으니까 또. 암기를 하는 방법을 또 찾아야 돼. 제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정확히 그걸 알아야 된다고 그랬잖아. 암기도 마찬가지야. 제가 누구보다 암기를 잘 시켜준다고 저는 장담을 하는데 암기는 여러분 암기하는 방법이 있잖아. 그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잖아. 암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 적부심도 482로 이사 가면 불복할 수 없어. 이렇게 외우잖아. 그럼 그거 절대 안 잊어버리죠. 그걸 무조건 무턱대고 48시간, 24시간 외운다고 쳐봐. 그거 어렵잖아. 그래서 우리가 암기를 하기 위해서 두 문자를 따는 거야. 그리고 연상을 시키는 거야. 우리 부자기범 어려운데 아들이 물에 빠졌는데 아버지가 아들 구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그 사례를 갖고 하면 금방 외워진단 말이야. 제3자 뇌물 제도자체 판례가 헷갈려. 근데 제3자 뇌물죄 사찰 판례 갖다 놓고 사찰 가지고 다 연결시켜봐. 그럼 절대 헷갈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암기하는 방법이에요. 암기하는 방법은 그냥 들이대고 회독을 높인다고 암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느냐를 고민을 하셔야 돼. 그래서 그냥 외우지 말고 정 안 되면 두 문자를 따고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다 연결을 시켜놔야 돼. 그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회독을 해야 돼. 근데 그 회독도 단순 회독은 100회독을 해야 돼. 근데 지금처럼 두 문자를 따거나 연상을 시켜놓으면 한 몇 회독만 하면 다 회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암기도 기억을 할 때 그냥 외우지 마라. 그냥 외우지 말고 뭔가에 꼭 연상을 시켜놔라. 그 연상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회독을 많이 하라. 회독하는 방법도 여러분이 금방 외워지는 것이 있고 잘 안 외워지는 것들이 있잖아. 그럼 잘 안 외워진 것들은 눈에 자주 보이게 만들어줘야 돼. 저는 그래서 공부할 때 책상에다 백지를 한 장 깔고 했어요. 백지를 한 장 깔면서 공부하다가 어려운 거 나올 때마다 백지에다 적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갈 때 이 백지를 들고 다녔어요. 그럼 내가 이걸 뭐 형사법을 공부하다 적은 거든 헌법을 공부하다 적은 거든 적혀 있잖아. 그건 들고 다니면서 쪽지를 들고 다니다가 그냥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내가 봤던 걸 또 보는 거지. 또 이런 내용들을 화장실 앞에 포스트잇 붙여놓는 거야. 그러면 양치자다 포스트잇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눈에 보이게 해주는 거야. 다만 그렇게 단순하게 회독하지 말고 그렇게 회독을 하되 두 문자를 쓰거나 연상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상담할 때 굉장히 학생들한테 많이 들었던 예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예를 하나 여러분 전체적으로도 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드리니까 이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 잘 보시고 들어보시고 내가 앞으로 공부할 때 이렇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는데 A하고 B 중에 A가 애를 낳았어요. B는 애를 안 낳았어요. 그 여러분한테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누가 애를 낳냐고 물어봐. 그럼 여러분 A가 애를 낳았다는 건 지금 기억을 하죠. 근데 여러분이 공부할 게 A가 애를 낳고 B가 애를 안 낳았는데 다음에 또 나오는 게 어떤 내용이냐면 B가 농구를 하고 A는 농구를 안 했어. 이게 또 나와. 또 나중에 가면 A는 커피를 마셨고 B는 커피를 안 마셨어. 이게 또 나와. 이렇게 쭉 나온다고 쳐봐요. 그럼 여러분이 이걸 나중에 외운다고 생각해봐. 내가 오늘 A는 애를 낳고 B는 애를 안 낳고 죽어라 외웠어. 오늘 기억나죠? 그럼 여러분 이걸 안다고 착각하지. 근데 다음날 다른 걸 쭉 외우다가 한 일주일 있다가 야 누가 애 낳냐 그러면 기억나요 안 나요? 그거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돼. 지금 외운다고 해서 이걸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알고 있으니까 내가 시험장까지 안다. 그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이걸 공부했지만 나는 내일 다른 공부를 또 해야 돼. 그런 다른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걸 잊어버리게 돼 있다고.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이걸 일주일 후에 보고 한 달 후에 봐도 A가 애를 낳는다는 게 떠오르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어떻게 이걸 떠오르게 하는지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자가 애를 낳는다는 걸 알고 있죠. 여자가 애를 낳는다는 걸 알고 있죠. 근데 A가 여자고 B가 남자라는 지식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남들은 모르는데 나는 A가 여자고 B가 남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쳐봐. 그럼 나는 그걸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왜? 내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여자가 애를 낳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A가 여자라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단 말이야. 이걸 모르는 사람은 무조건 외워야 되겠지만 이걸 아는 사람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당연히 A지. 내가 이걸 두 달 후에 물어본다고 모르겠어요? 두 달 후에도 알아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이걸 연관을 시키면 절대 안 틀리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A도 여자고 B도 여자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내가 여자라고 알고 여자는 애를 낳는다는 지식만 갖고 이걸 못 푸는 거야. 근데 또 한 사람은 A가 25살이고 B가 10살짜리야. 이걸 내가 알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또 마찬가지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 A는 25살이고 B는 10살인데 당연히 A가 애를 낳지. B가 애를 낳을 리가 있어? 이건 당연한 지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A하고 B하고 나이를 몰라. 그럼 그 사람이 이걸 또 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암기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걸 암기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공부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는 나이를 알아버리면 그걸 몰라도 되는 거야. 그냥 당연히 저절로 외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A도 25살이고 B도 25살이야.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아무리 봐도 이걸 못 풀어. 그럼 여러분 이제 거기서 뭘 하셔야 되냐면 왜 A하고 B 중에 A가 애를 낳고 B가 애를 낳는지 A가 애를 낳고 참 B가 애를 안 낳는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는 안 되네. 그러면 다시 거기서 또 새로운 지식을 찾아봐야죠. 이걸 확인을 해봐야 돼요. 거기서 어떤 지식을 찾았다면 또 그 지식을 가지고 그걸 갖고 다른 걸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아무리 해도 안 돼. 지금 이해가 안 돼. 암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제 진짜로 A하고 B하고 둘 다 똑같은 조건인데 하필 A가 안 났을 뿐이야. A가 애를 낳았을 뿐이야. 이건 어떻게 해봐야 돼? 이걸 여러분이 그렇다고 그냥 무조건 오늘 A가 애를 낳았어, A가 애를 낳았어 이걸 100번 해보세요. 한 달 후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내가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앞으로 회독을 할 거지만 100회독 할 게 아니라 한 3, 4번만 회독해도 이게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방법을 고민을 하셔야 돼. 어떻게 외워야 이게 안 헷갈릴까? 그때 하는 게 내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야. 가면서 A가 애를 낳았다고? 애를 낳았으니까 A인가 보다. A니까 애를 낳나 보다. 이렇게 해도 연결을 시켜놓는 거야. 그럼 이렇게 연결을 시켜놓은 사람과 그냥 A가 애를 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한 달 후, 두 달 됐을 때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공부량이 점점 많아질 때. 여러분이 공부를 운전면허 시험처럼 조금만 보고도 되는 거면 제가 이해하라고도 안 해요. 두 문자 딸 필요도 없어. 그냥 암기하면 돼. 여러 번 보면 돼. 무조건. 근데 우리는 운전면허 시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공부할 양이 굉장히 많아. 그럼 이 공부할 양을 단순하게 무식하게 외우면 안 돼.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가지고 내가 공부할 때 어떻게 암기를 하고 어떻게 이 내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단적인 예니까 요 생각을 꼭 하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도 많이 했잖아. 여러분 공부 방법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공부 방법이에요. 제가 그 얘기 자주 했잖아. 아버지가 여러분한테 야, 너 오늘 가서 어떤 사람을 만날 텐데 그 사람 이름을 한번 외워갖고 와. 그럼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만나서 이름을 막 외우겠죠. 내가 그 사람 이름을 오늘 종일 외워서 아버지한테 이름 얘기하면 돼요. 그때는 그냥 외우면 돼요. 왜? 한 사람만 외우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시험은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내일 또 만나. 다른 사람 만나. 모레 또 만나. 근데 한 달 동안 30명을 만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오늘 만난 사람을 오늘 하루 종일 외워봐야 오늘만 생각나요. 내일 몇 사람 더 외우고 나면, 더 만나고 나면 이제는 헷갈리는 거야. 나중에 이름도 다 헷갈려버리고 헷갈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 30명을 계속 만난다고 쳐봐요. 그럼 이 30명을 하루에 한 명씩 만나서 30명을 만나면 몇 달을 만나야 돼? 그 10달 동안 10번을 만났다고 쳐봅시다. 그럼 30명을 10달 동안 돌아가면서 10번을 만나면 여러분이 그게 이제 제대로 될까요? 그때는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 얼굴은 낯이 익어. 이름도 하도 많이 들어서 익어. 근데 문제는 뭐냐? 얼굴과 이름을 매치를 못 시켜요. 그게 여러분이 기출문제 회독하는 문제인 거야.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오늘을 아는데 모르는 이유는 공부할 양이 다른 게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단순하게 오늘 그 이름을 외운다고 아무리 외워봐요. 오늘만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안다고. 여러분이 제대로 알면 뭐냐? 30명을 쫙 갖다 놓고 그 30명의 이름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이름을, 이 사람 이름을 보고, 이 사람 얼굴 보고 이름을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사람 얼굴과 이름을 매치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 딱 봤더니 이 사람이 BTS하고 닮았어. BTS 정국이하고 닮았어. 근데 얘 이름이 하필 박태순이야. 잘 됐다. 딱 정국이 닮았는데 이름이 박태순이니까 박태순, BTS. 오케이. 너는 됐다. 이렇게 외워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그 사람 절대 안 잊어버려요. 공부 방법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여러분이 일단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해하신 내용을 머릿속에 집어넣는 연습을 하는데 그 집어넣을 때도 그냥 집어넣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연관을 시켜서 집어넣고 그러면 그게 이해고 정확하게 이래서 이렇게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은 연상을 시키거나 두 문자를 따거나 그러고 나서 회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 100회독하고 50회독해도 안 되는 것을 나는 한 3, 4회독이면 할 수 있어요. 그게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또 질문이 좀 있어서 제가 요거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최불자들 친구들이 이제 질문하시는데 김희진 학생도 최불자인 것 같은데 최불자라서 모의고사를 보면 성적은 괜찮은 편인데 눈에 익어서 푸는 건지 정말 알아서 맞추는 건지 헷갈려서 지금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너무 걱정됩니다 라고 하시는데 최불자 정도 되면 지금 문제를 딱 보면 다 봤던 문제죠. 다 봤던 문제면 지금 100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봤던 문제가 헷갈리고 있다는 거죠. 최불자들은요 지금 시간 충분합니다. 시간 충분한데 다만 여러분이 최불자들이 지금 처음부터 1페이지부터 끝까지 이렇게 회독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50일이 모자라는 시간이 돼요. 최불자는 대부분 알아요. 지금 여러분이 100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 최불자들은 보통 한 80 이상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할 일은 뭐냐면 빨리 모르는 20개를 찾아야 돼. 요걸 집중을 해서 이거를 50일은 충분히 돌릴 수 있어요. 그러면 80이 90이 되고 100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20개를 어떻게 찾느냐? 그게 이제 문제 풀어보는 거예요. 봤던 기출문제 회독하는 그건 안 돼. 봤던 기출문제 회독하면 모르는 걸 못 찾아요. 내가 뭐 문제풀이 교재를 갖다 놓든지 해서 문제를 풀어봐, 자기가. 풀어보면서 내가 문제를 풀면서 확실하게 아는 것과 헷갈리는 것들을 찾으세요. 그 헷갈리는 것들을 찾아서 그 부분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 그러면 최불자도 시간이 남아요. 충분해,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은 최불자들은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약한 거 찾아가지고 그 약한 걸 집중해서 그걸 보충한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시면은 충분히 가능해요. 최불자들이 만약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문제풀이 하세요. 제가 얘기했잖아. 문제풀이 때 중요한 거 다 씹어드린다고 그랬잖아. 그럼 최불자들이 문제풀이를 보다 보면 그 문제풀이 때 나오는 애들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야. 근데 그 중에서 모르는 것들은 헷갈리는 게 나올 거야. 그럼 그 헷갈리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거 똑같이 여러분도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그러면 그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불자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불자들이 오히려 더 유리해요. 실력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 실력이 있는 부분을 잘못해서 시간을 잘 활용을 못 해가지고 안 해도 되는 게다 시간을 써가지고 80개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80개 하느라고 시간 다 보내고 나머지 약한 20개를 계속 모르고 가버리는 경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잘 조절해서 모르는 20개를 빨리 찾아가지고 거기다 집중을 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최불자들이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초시생 질문이 막 25년 1차 대비 초시생 기본 강의 최신 다 듣고 나서 심화 기다리는데 기존 심화 들어도 무방할지. 우리 초시생들도 있으니까 하나 일단 기본 강의를 여러분이 좀 들으시고 기본 강의 때는 제가 체계를 잡아드립니다.
기본 강의 때는 체계를 잡아서 여러분이 한 공부할 내용이 한 7, 80분 정도로 알려드린다고 그러죠. 기본 강의가 따로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형사법 이거 몇 년 돼도 합격 못하는 친구들이 처음에 내가 기본 강의도 안 듣고 바로 이 전체 내용을 배운다라는 것은 그냥 모르는 걸 외우는 것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런 내용을 이해하기 필요한 기본기를 좀 잡아주는 게 기본 강의에서 한 전체 내용이 한 70%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 강의를 들었다. 그럼 이제 심화로 들어오시면 되는데 보통 모든 강의는 2번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좋냐면 2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왜냐면 첫 번째 들었다 들리는 내용과 2번째 들었을 때 보면 못 들었던 내용이 다시 들려요. 가능하면 2번 듣는 게 좋아요. 한 번 들었을 때 몰랐던 게 2번 들으면 저게 저 말이었구나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가 2번째 들을 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옛날에는 학생들이 강의를 2번 듣는 걸 정상으로 했었는데 요즘에 학생들이 빨리 합격하겠다고 해서 한 번 듣고 빨리빨리 넘어가는데 그래서 실력이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기본기가 탄탄하지 못한 면이 좀 있어요. 근데 가능하면 2번 들으시는 게 좋고 기본을 한 번 듣더라도 이제 심화로 올라오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러면 심화를 들을 때 여러분이 하실 건 뭐냐면 이제 심화는 공부를 우리가 시험에서 배울 걸 다 배우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심화 나온 내용만 내가 제대로 습득하면 돼요. 다만 심화를 듣다가 좀 이게 어려운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기본 강의 때 이제 안 나왔던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뭘 하시냐면 그 주제의 기본 강의를 한번 다시 가봐요. 그래서 기본 강의 그 주제와 관련된 기본 강의를 한번 더 들어봐요. 그럼 이 심화가 또 쉽게 들릴 거예요. 또 심화도 마찬가지야.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 내용을 한번 더 들어봐. 그럼 2번 들으면 또 쉬워져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2번 정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 듣고 심화 듣고 이번에 지금 우리 실강 듣는 친구들도 기본 강의 듣고 기본 강의 한번 더 들으면서 심화를 인강으로 들으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친구들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기본 강의를 한번 듣고 2번째 기본 강의를 듣잖아. 그럼 2번째 기본 강의는 복습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기본 강의 2번째 듣는 것 자체가 복습이야. 그럼 기본 강의 2번째 들을 때 기본 강의 듣고 그 주제에 해당되는 심화를 바로 들으세요. 기본 강의 나간 진도만큼을 심화로 바로 들어야. 그래서 기본 강의는 복습을 따로 하지 마. 심화를 듣고 심화 내용을 복습을 하시면 돼. 그럼 이 기본 강의는 심화 내용을 듣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강의인 거야. 그리고 시험 심화가 좀 어렵지만 기본 강의를 듣고 심화를 듣기 때문에 심화가 좀 들을만해요. 그리고 복습은 심화를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하고 심화만 잘 들어두시면 그러면 이제 공부할 거 다 한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그다음부터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거 통해서 잘 익숙하게 하면 됩니다. 제3째 어려운 친구들은 암기를 해서 그래요.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은 제3째 잘 한번 해봐. 제3째가 어려운 친구들은 판례를 외워서 그래요. 왜 배임죄가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 왜 사기죄가 되는지를 몰라서 그래. 그럼 그 모르는 친구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했죠. 사기죄도 여러분 사기죄 쟁점 5개밖에 없죠. 사람인지 기망을 했는지 처분행위가 있었는지 재산인지 취득했는지 이 5개밖에 없어요. 쟁점이. 그럼 여러분 그 사기 많은 죄들을 이 5개 쟁점 갖고 소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 관련된 죄, 그 판례가 있으면 그 판례의 쟁점이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그 쟁점을 갖고 푸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판례를 쟁점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풀어버리면 이게 뒤죽박죽이 되고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재산범죄 공부하실 때 어려운 친구들은 꼭 쟁점을 찾아봐요. 이 판례가 요구하는 쟁점이 뭐지? 내가 이 판례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지? 예를 들어서 위조된 약속으로 위조된 약속 빚을 갚았어. 위조된 약속으로 빚을 갚았는데 사기죄가 안 된대. 야 외워. 위조된 약속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왜 사기죄가 안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사기처 재산취득이 5가지가 쟁점인데 이 사기처 재산취득 중에 이 판례가 어떤 쟁점에 관련된 거지? 우리가 재산을 취득했다라고 할 때 재물은 취득한 게 취득이지만 재산상 이익은 줄 돈을 안 주게 되거나 받을 돈이 생기는 걸 재산 이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돈을 갚았다는 얘기는 줄 돈을 안 주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럼 내가 채무를 면제하는 걸 재산상 이득은 확정적으로 면제가 돼야 이득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럼 내가 위조된 어음을 주면 나는 이제 돈을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어음이 위조된 게 밝혀지면 이 사람이 나한테 전화가 다시 오겠죠. 네가 준 어음 부도났으니까 돈 다 같이 갚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채무 면제가 확정적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기가 안 되는구나. 이 쟁점을 알면서 이 판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 개념을 하나 알면 왜 좋느냐? 이거와 관련된 이 확정적 채무 면제가 되어야만 사기죄가 된다는 판례가 여러 개가 있어. 그 여러 개의 판례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요 쟁점이 강도살인에서 또 나와. 그럼 강도살인 가서 이 쟁점을 알고 있으면 그 판례 또 풀 수 있어요. 근데 이 쟁점을 아는 친구들은
하나의 쟁점을 가지고 10개의 판례를 한꺼번에 해결을 하고 이 10개 판례를 공부할 때 이 쟁점을 10번을 반복하는 효과가 생겨요. 근데 이 판례의 쟁점을 모르고 그냥 판례를 외우는 친구들은 같은 쟁점인데도 다 따로 공부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량이 많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암기량이 많아지면 사람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재산제 어렵다고 하는 친구도 잘 봐봐요. 다 어렵지 않아. 다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는 판례들이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판례들을 갖다 놓고 정확하게 쟁점을 분석을 해봐요. 어렵다고 생각되는 판례들을. 그래서 그 판례를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아 이건 이래서 안 되는 거구나라는 걸 정확하게 알면 그러면 그게 안 헷갈리게 돼 있고 그게 안 어려워져요. 재산제 어려운 친구들은 암기를 해서 많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해를 하려고 한번 노력해봐. 적어도 재산제는. 문서제도 마찬가지라. 문서제도 암기하는 친구 되게 어렵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며칠 전에 상담했던 친구도 그 친구도 다른 학원에서 왔던 친구인데 그 친구도 그 얘기 하더라고. 제가 문서제 정말 어려웠는데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 공식 딱 들어서 딱 해버리니까 문서제가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더래.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문서제를 푸는 사람과 그냥 문서제를 들이대고 외우는 사람하고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제도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훨씬 나을 거예요. 타 학원 체불자인데 미래인재 문제풀이 관련해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하던가 하면 되는지 아니면 1, 2단계만 믿으면 될까요? 라고 했는데 1, 2단계만 따라오시면 돼요. 제가 지금 1, 2단계만 따라오면 된다는 얘기를 계속 여러분을 하고 있는데 1, 2단계 문제는 여러분이 봤던 기출문제집에서 출제 가능성이 있는 거 없는 게 다 들어있는 기출문제집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것만 뽑아가지고 가능성이 있는 것만 뽑아가지고 그것만 반복을 해서 이걸 확실히 알고 가자는 게 1, 2단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 시험 볼 때는 적어도 우리 학원 문제풀이는요. 다른 학원 문제풀이는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우리 학원 문제풀이는 우리 학원 문제풀이에 나온 것만 배우면 그것만 제대로 알고 가면 합격은 당연하고요. 수석을 걱정을 해야 돼요. 수석을. 문제풀이는 문제풀이대로 하고 니들이 또 알아서 해야지 라고 하지 않습니다. 요 문제풀이 나온 것만 제대로 하면 합격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학원에 있던 친구들이 뭐 수업은 수업이고 또 자기가 따로 보충도 해야 된다고 한다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여러분이 수업만 듣고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풀이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요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들어온 거를 거의 뭐 질문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지금 보면은. 근데 이런 질문하는 친구도 있네. 경찰에 입직한 후에 학벌이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나요? 쉬어가는 코너예요. 경찰에 학벌 영향 없습니다. 학벌이 있고 없고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벌 자체 가지고 뭐 승진하는데 전혀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상관하지도 않아. 그래서 상사가 그 사람이 학벌이 뭔지도 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 지금 우리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좀 많다 보니까 그 기본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어느 걸 보고 어느 걸 안 봐야 되는지 이걸 좀 고민하는 친구들 좀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기본서는 기본서이기 때문에 양이 많아요. 근데 제 기본서에 다른 선생님 책이 없는데 제 책에만 있는 건 없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수험 위주로 책을 만들기 때문에 다른 책이 없으면 제 책에도 안 넣습니다. 근데 다른 책이 있으면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른 학원에서도 공부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게 만들지 다른 학원에서 안 하는 걸 우리 친구들만 공부하게 만들진 않아요. 그렇게 공부 양을 늘리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기본서에 있는 내용들이 다른 학원에서 보는 것까지 같이 다 집어넣기 때문에 양이 좀 많아요. 그러면 어떤 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냐면 제가 설명은 다 해드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번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설명하면서 항상 얘기하죠. 이거는 여유가 있는 친구들이 설명을 듣고 기록해놨다가 나중에 공부를 해라. 근데 우선순위 상으로는 요건 뒤로 빠져야 된다.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 우선순위는 우리 책에 있어도 가장 먼저 우선 받을 게 기출문제예요. 기출된 게 우선 가장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출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기출 표시된 거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 기출 표시 안 된 거 집어넣지 마시죠. 여러분 기출 안 된 데도 나오고 있잖아 시험에. 그리고 다른 학원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뭐 기출 안 됐다고 공부 안 해버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는 거야. 다만 우선순위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순위는 기출 표시 되어 있는 걸 보셔야 돼. 그 기출도 경찰 관련된 기출, 순경이나 승진, 그리고 검찰직, 9급이죠, 9급. 검찰직, 법원직 이런 거 보셔야 돼. 이런 거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좀 기출 중에서도 순위가 뒤로 빠지는 것은 7급, 7급 문제, 뭐 해경승진, 소방간부 이런 것들은 저 뒤로 빠셔야 돼. 그나마 7급 중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건 경관부예요. 경관부권 경찰 시험이다 보니까. 다만 이런 우선순위를 가지고 먼저 한 거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되면 그 다음 거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기출 표시가 아예 안 돼 있는 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기출 표시 안 됐지만 봐야 됩니다라고 강조하는 거 빼고는 안 보셔도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우선적인 거 보고 이게 됐을 때 나는 좀 이거 다 됐다. 공부도 좀 오래됐고 실력도 돼서 나는 진짜 다 고득점을 맞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나머지 것도 좀 더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시고 다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때 그런 거 설명드릴 때 그걸 잘 들어두세요. 그래서 제가 기출 안 된 것 중에 이거 기출 안 됐지만 이거 꼭 보셔야 돼. 이거 나옵니다라고 하는 것들은 보셔야 돼. 그런 게 이제 최신 판례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는 기출 위주로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보시는 게 그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타학원 수강생 또 들어왔나요? 타학원 체불했는데 문제풀이 수강해도 되나요? 지금 시점에 바꿔도 되는지. 또 똑같은 얘기인데 아까 제가 1, 2단계를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1, 2단계 보시면 됩니다. 타학원에 오셔도 충분해요. 다만 타학원에 있는 친구들은 더 1, 2단계 저희 학원 강의를 듣는 게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를 좀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헷갈리거나 부족하다는 부분을 저희 문제풀이를 들으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보충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냥 1, 2단계만 쫙 따라오시고 제가 설명하는 것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으니까 그거 기억해 두시고 근무 중에 공부를 해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무 중에 시간도 부족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하셨는지 마음가짐도 궁금합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는데 제가 아까 우리 학생 중에 남학생 우는 거 보고 제가 진짜 마음이 좀 아팠었는데 여러분 그 공부할 때 있잖아요. 저도 제가 사법고시를 빨리 합격했어요. 제가 연수원 들어갔을 때 저보다 공부 짧게 한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성적 좋았었어. 내가 판검사 임명될 수 있을 정도 성적이 됐었으니까. 그럼 여러분이 저를 생각해 들은 얘기하죠. 저 사람은 사법고시를 공부할 때 7개월 만에 합격하려고 맘먹고 공부했나 보다. 만약에 제가 7개월 만에 합격하겠다고 맘먹고 공부했으면 저 아마 공부 오래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7개월 만에 1차를 합격할 때 7개월 만에 합격하겠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게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럼 저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 저는 제가 지금 오늘 할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내가 지금 공부한 걸 알자. 내가 기간이 모자라서 다 공부를 못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오늘 배운 것만 안 틀리도록 한번 해보자. 그러고 한 거야. 근데 내가 공부한 데서 다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걸 맞춘 것 뿐이에요. 물론 공부한 데서 안 나온 건 틀렸어요. 근데 안 나온 거 틀려도 합격에는 지장 안 주더라고. 저희도 컷이 83이었는데 제가 1차 합격할 때 89였어요. 컷이. 그러니까 저는 딱 시험 보자마자 바로 합격했더라고. 그럼 내가 공부 기간이 짧은데 어떻게 했느냐? 모르는 거 다 틀렸어요. 제가. 안 배운 거 다 틀렸어. 물론 배운 것도 일부 틀린 것도 있겠지만 배운 거는 대부분 맞췄어요. 그게 합격한 이유야. 여러분이 지금 힘들죠? 안 될 것 같고. 저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제가 농담삼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우리 그 공부를 오래 했던 친구하고 둘이 택시를 같이 타고 가면서 시험을 보러 갔어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를 오래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나한테 질문을 하더라고, 몇 가지를. 선배님, 이거 아세요? 라고 진짜 질문하는 거야. 근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 내용을. 그래서 나 그거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고 그랬어요. 야, 이거 시험에 나오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내가 모르니까 얘가 친구가 재미가 붙은 거야. 또 물어보더라고. 근데 또 내가 몰라. 야, 그거 모르는데? 그랬더니 또, 선배님 이거 모르시면 안 되는데 왜 몰라요? 그래서 또 들었어. 그래서 고맙다고 갔어. 근데 이 친구가 재미가 붙어서 시험장 가는 내내 물어보는데요. 제가 진짜 다 몰랐어요. 이 친구는 공부가 좀 오래되다 보니까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걸 저한테 자꾸 물어보는 거야. 제가 택시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돌아오려고 생각도 했었어요. 왜냐? 내가 역시 공부 기간이 짧아가지고 안 되나 보다.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데 내가 어떻게 시험을 봐. 근데 희한한 게요. 저는 컷이 83인데 89로 맞았는데 이 친구는 1차에서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이 그거를 그거는 신쌤만 특이한 경우잖아 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합격생들은요. 시험 보러 갈 때 자기가 합격할 수 있다고 자신 갖고 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불안불안하면서 갑니다. 근데 그래도 끝까지 해보자고 하는 것 뿐이야. 끝까지 해보자고 하면서 가는데 합격을 하는 거지. 합격하고 나서 다 울고 그러잖아. 내가 당연히 합격할 사람 같으면 내가 왜 울어요. 근데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는 다 불안하잖아.
시험장 갈 때까지 다 불안하고. 공부가 제일 어려운 게 왜 어렵겠어요? 시험이 어려운 게 어려운 이유는요. 시험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밤을 새만 합격시켜준다. 그럼 어려운 게 아니야. 왜? 내가 일주일과 밤만 새버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시험은 그렇지 않아. 시험은 내가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합격할지 안 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시험이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누구든 불안하다는 거야. 누구든. 그러니까 공부할 때 불안하다 걸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많이 했는데 그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그럼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바로 뭐가 되냐면 나는 안 되는데 생각이 바로 들어요. 그럼 이번 시험 포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슬럼프 가버려. 딴 생각이 나. 그럼 아까운 한 시간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러다가 제가 또 다시 후회를 해요. 내가 이 생각을 해서 나한테 아무 도움도 안 되는데 내가 왜 내가 합격할지를 고민하다가 한 시간을 또 날렸지? 내가 이 한 시간 동안에 문제를 풀었으면 10문제를 푸는데 그러면 내가 차라리 10문제를 풀어서 실력이라도 그만큼 올라가는데 이 진짜 아무 도움도 되지 않는 걸 그걸 하루에 10번씩은 했어요. 후회해놓고 또 생각 들으면 또 후회해 또 한 시간 동안 날렸다가 근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 생각 하지 말자. 그래서 제가 그거 해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 있었냐면 가만히 하다 보니까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아침에 눈 딱 뜨면 오늘 저녁까지 나한테 주어진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0시간이다. 학원 강의 빼고. 그럼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0시간이라면 내가 오늘 복습하거나 해야 될 공부량이 얼마인지를 또 계산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내가 공부할 양이 100페이지를 나가야 돼 오늘. 근데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10시간이야. 그럼 저는 아침에 책상 딱 앉으면서 1시간 목표를 잡았어요. 내가 오늘 10시간 동안에 100페이지를 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1시간에 10페이지를 풀어야 이게 가능해요. 근데 보통 학생들은 10시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이따 하지 하면서 계속 이게 뒤로 미뤄요. 그러다가 언제 이게 안 되는 걸 느끼냐면 한 5시간 저녁쯤 되면 이제 100페이지를 못 한다는 걸 그때 느껴요. 이미 늦어버린 거야, 이미. 근데 저는 그런 걸 방지하는 면도 있고 또 하나는 할 수 있을까 이런 자꾸 딴 생각이 나서 목표를 그날 하루의 목표를 정했어요. 내가 합격하든 합격하지 못하든 오늘 하루에 할 거 요것만 하나 하자. 이것만 하면 돼. 그럼 나는 합격할 수 있어. 이 생각을 하고 그러면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오늘 해야 될 게 뭐야? 100페이지를 읽어야 돼. 그럼 오늘 나한테 10시간이야? 그럼 내가 지금부터 1시간 동안 10페이지 읽을 거야. 그래서 1시간 동안 10페이지 읽는 것만 생각했어요. 딴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1시간 딱 됐더니 9페이지밖에 못 읽었어. 그럼 뭔 생각하냐? 다음 시간은 11페이지 읽어야 되는구나. 그 생각했어요. 그러면 정말 누가 와서 뭐라고 말을 해도요. 잠깐만. 내가 지금 오늘 10페이지 읽어야 되는데 5페이지밖에 못 읽었거든? 5페이지 더 해야 돼. 조금 이따 하자. 이렇게 돼요. 그렇게 10시간을 끌었어요. 그 잠을 잘 때는 뭐 하느냐? 내가 오늘 100페이지를 풀었어야 되는데 90페이지밖에 못했어. 그럼 내일 10페이지를 어떻게 보완하는지 이 고민을 했어요. 그럼 내가 점심 먹을 때 밥을 먹으면서 이걸 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뭘 하기로 돼 있는데 이걸 하지 말까? 그러니까 이거를 그날 생각해서 또 계획 세워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일어나서 그럼 내가 오늘 할 일이 뭐지? 1시간에 뭐 이렇게 해서 그것만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시험을 내가 합격해야지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나 있죠. 내가 오늘 10시간 동안 100페이지 보는 건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고 그것만 해요. 그것만. 그거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오늘 여러분 충분히 할 일 다 한 거야. 그럼 여러분을 칭찬하고 자면 돼. 거기에서 합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 여러분 다 아무 도움이 안 돼. 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물론 저도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 처음에 뭐 저도 고민하고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막 시간 날리고 그걸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시간이. 후회되고. 그래서 이걸 안 하려고 잡아본 게 시간을 쪼갰어요. 그래서 그날 시간을 쪼개서 1시간마다 목표를 세우고 하루마다 목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날 할 것만 딱 하고 나면 나는 오늘 할 일 다 했어. 라고 잤어요. 그것만 하다 보니까 시험까지 간 거야. 그리고 봤는데 합격한 거야. 제가 여러분한테 권하고 싶은 그거예요. 내가 합격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합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예를 들어서 1, 2단계를 내가 충분히 복습해서 가자. 그럼 나는 오늘 할 일이 오늘 배운 그 문제를 진도 나간 거를 확실하게 복습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야. 그건 할 수 있잖아. 양이 많은데요. 다른 걸 안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잠 줄이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 잠 안 줄여야 돼. 잠을 줄여버리면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서 공부를 못 해. 뭘 줄여야 되냐?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는 시간을 줄여야 돼.
담배 피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그걸 줄여서 시간을 맞추면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오늘 할 일을 맞추란 말이에요. 그것만 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냐를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제가 현직에 있으면서 사법고시를 공부했는데 남들 신림동에서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공부만 하는 친구들하고 내가 근무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나는 7개월 남았는데 내가 7개월 만에 합격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누가 봐도 100%안 되라고 하지. 그 생각을 하면 공부가 안 돼 버려요. 그러면 오늘 공부 10시간을 할 거를 5시간밖에 못 하게 돼.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하루 목표를 세우고 그 하루 목표 중에 1시간 목표를 세운 다음에 1시간 1시간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야 돼. 우리 수험생은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야지 1년짜리 인생을 살면 안 돼요. 하루살이 인생을 살면서 하루하루를 그걸 맞춰갖고 사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슬럼프에도 안 빠져. 여기에도 보니까 슬럼프 안 빠지는 방법이 있냐고 물었는데 저는 그렇게 해서 슬럼프에 안 빠졌어요. 물론 처음에는 그래도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근데 그렇게 자꾸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거야. 물론 그래도 너무 공부 안 될 때는 책 덮고 잘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야. 책을 덮고 잘 때 내가 오늘은 도저히 안 돼서 덮을 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잤냐면 오늘 덮고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이러고 잤어. 이렇게 자는 사람하고 안 되니까 뭐 놀아버리자. 이거하고 다른 거야. 내가 오늘 놀고 오늘 자더라도 다음날 할 걸 정해놓고 자면 괜찮아요. 하루 한낮 정도 소비하는 거 괜찮아. 근데 이게 계속 돼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꾸 노력을 하셔야 돼.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이 공부하는 데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상담한 친구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전화 상담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전화가 좀 길어져요. 그리고 제가 상담하다 보면 학생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하루에 몇 사람을 못 하거든요. 한 사람에 몇 사람을 못 하는데 왜냐면 제가 형수로 상담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제가 뭐 여러분한테 상담한다는 걸 태간하기 위해서 그냥 뭐 형식으로 전화해가지고 상담했다고 끊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우는 것도 들어줘야 되고 뭐 힘들다는 얘기도 들어줘야 되고 그러다 보면 제가 말하는 것보다 친구가 하는 얘기를 들어줄 때가 더 많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고 늦어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래됐어도 지금 막 2달 되고 이런 친구들 지금으로 제가 전화를 하는 이유는 그 친구들이 제 전화를 받으면 저는 별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뭐 힘이 됐는가 싶은데 제가 아무 말을 안 했어도 그게 힘이 된대. 그래서 그걸 힘을 잡고 시험을 봐서 합격했다는 친구들이 많아요.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없는 시간도 쪼개가지고 몇 사람을 못해도 이렇게 시간이 늦어져도 내가 일부러 전화를 꼭 해요. 늦게라도. 해서 미안해 너무 늦었는데 나한테 지금 상담 신청한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내가 하려고 지금이라도 뭐 내가 도와줄 거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 이유는 그겁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계속 상담을 할 건데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학생들이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공부하는 방법, 암기하는 방법, 뭐 기출문제 이런 거 많이 들어와서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들을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주면 뭐 그렇다고 제가 상담을 안 할 건 아니지만 다음에 상담을 할 때 더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지금 내 전화를 기다리는데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기다리기 전에 이런 거는 좀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특히 이제 또 다음 주부터 2단계니까 제가 일부러 이런 시간을 좀 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도움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는 것은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뭐 면피를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여러분한테 우리 강의를 듣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할 거야. 제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효과를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공부 방법을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제가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잖아. 제 수업 듣고 합격한 친구들이 엄청 많은 거 알죠? 지금 우리 학교 사람들이 우리 지금도 중학교 가보면 손들으라고 하면 전부 제 수업 듣다고 손든대잖아. 그럼 그 친구들이 합격한 이유는 물론 그 친구들이 열심히 한 게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가르치는 방법이 틀렸다면 그럼 제가 여러분 제 강의 듣고 합격한 사람이 많지 않겠지. 근데 절대적으로 제가 강의를 듣는 친구들이 많잖아. 그거는 이게 그렇게 틀린 방법이 아니라는 거니까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효과가 있을 겁니다. 특히 다른 학원에서 온 친구들 옮겨가지고 성적 팍 올라서 합격한 친구들 많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학원에 갔을 때 선생님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내가 걱정돼서 제대로 배우는 거는요. 내가 돌아가는 길을 가고 있을 때는 빨리 돌아오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정확한 길을 알고 있는데 돌아가는 것은 그건 내가 시간 낭비하는 거예요. 빨리 돌이키는 게 그게 시간 아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걸만 하고 마칠게요. 지금 뒤에 우리 문태환 교수님 상담이 또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하고 싶어도 이거를 계속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도 또 제가 이런 기회를 마련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지금 상담 신청한 친구들은 제가 계속 연락을 해서 상담을 계속 할 겁니다. 근데 문태환 교수님 라이브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만 해서 마칠게요. 첫 번째,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힘든 거 저도 알고 저도 가슴이 아파. 남학생 우는 거 보니까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 근데 하면 돼요. 경찰 시험은 공부해서 안 되는 시험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만 하시면 틀림없이 합격합니다. 그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만 하지 마세요. 포기만 하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두 번째, 그냥 대충 공부해서 합격하려고 생각하지 마. 여러분 경찰 가서도 마찬가지야. 어느 세상이고 대충 해서 합격하는 시험 없어요. 기출문제만 해독해도 된다. 그럼 누가 떨어집니까, 여러분? 그럼 떨어지는 친구들은 기출문제를 안 봐서 떨어지나요? 다 기출문제를 보고 있잖아. 안 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근데 기출문제만 돌리면 또 합격한다. 이건 여러분이 듣기 좋은 말이지 절대 합격,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시험이 10대 1만 돼도 10명 중에 90명이 떨어지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놀면서 그 100명 중에 내가 놀면서 10명 안에 들어가겠다라고 마음먹는 것은 그건 도둑놈 심보잖아.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100명 중에 10명이 합격하는 시험이면 남들보다 공부를 더 해서 합격할 생각을 해야지 대충 해가지고 내가 찍어서 합격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합격할 생각을 하시고 그래야 합격합니다. 대충 해서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던데요. 그건 운이지. 모르겠어요. 나 그런 친구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운에 맡기고 하시면 여러분한테 운이 온다는 보장이 어디가 있어요. 열심히 하셔야 돼. 그래야 합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한다는 개념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외우지 마시고 제가 했잖아. 특히 형사법은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그대로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봐. 답이 이거다가 아니라 제가 여러분한테 답이 이거야라고 가르친 게 한 번도 없잖아. 모든 내용 다 이해시켜주고 설명 다 해주잖아. 그러면 내가 여러분한테 이해를 시키듯이 여러분이 그 판례를 보고 설문을 보고 이건 이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설명하고 주의할 건 요거와 주의해야 돼. 요거와 헷갈려. 그러니까 헷갈린 건 이거와 이거야.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들으면서 점검을 해봐. 내가 똑같이 할 수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이렇게만 하면 시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기간은 좀 잘 따라오시고 하여튼 여러분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다 합격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뭐 대신 시험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말이 이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잘 귀담아 들으셨다가 그렇게 하시면은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남은 기간 열심히 해가지고 힘내시고 제가 얼마 전에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틀어드렸던 그 노래 있죠?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노래. 그 브라보 마이 라이프라는 노래 가사처럼 여러분이 그동안에 힘들었고 했던 것도 있지만 여러분 인생은 브라보야 진짜로. 그러기 위해서 지금 남은 기간 조금만 내가 투자를 하고 조금만 노력을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열심히 해서 힘을 좀 내보세요. 그러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저도 하여튼 남은 이제 2단계 때도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 여러분도 힘내시고 마지막까지 화이팅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짧은 시간이었지만 우리 같이 참여해주신 친구들한테 고맙고 하여튼 여러분들 전부를 위해서 응원하겠습니다. 이따가 있는 문태환 교수님 그 라이브도 꼭 좀 같이 참여를 해주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이걸로 마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